첼시 선수단 전체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경기 전 그들의 라커룸에서는 오직 한 이름만 울려 퍼졌습니다. 손흥민만큼은 꼭 막아라. 첼시 감독의 절규에 가까운 지시 아래 철통 같은 협력 수비를 준비했지만 모든 것은 허사였습니다. 확실히 월드클래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2명, 3명이 달려들어도 손흥민의 질주를 막을 수 없었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에 첼시의 자랑스러운 수비진은 속수무책으로 농락당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그라운드 위에서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왜 자신이 막을 수 없는 선수인지, 왜 월드클래스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은지를요. 그렇다면 자신이 준비한 모든 계획이 한 선수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첼시 감독은 경기 후 어떤 충격적인 심경을 토로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생생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이 경기는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한 위대한 선수가 속박된 현실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마지막 절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날 스탠퍼드 브리지의 그라운드는 손흥민에게 거대한 쇼케이스 무대였습니다. 전 세계 빅클럽 스카우터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증명해야만 하는 무대였기 때문이죠. 자신이 왜 월드클래스인지, 그리고 왜 더 큰 무대를 갈망하는지를요. 하지만 토트넘은 또다시 절망적인 싸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첼시 원정에서 승리가 없었던 징크스는 둘째치고 팀 내부는 이미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에이스 손흥민의 이적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그의 이적은 이제 더 이상 루머가 아닌 기정사실화가 됨에 따라 토트넘의 공중분해가 예견되며 하나둘 손흥민이 나가면 자신도 나가겠다고 선언. 감독 또한 경질 위기에 내몰리며 최악의 팀 분위기였습니다.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손흥민은 어떤 기적을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의 발끝에 팀의 운명, 아니 자신의 미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오직 손흥민의 시선으로 그 처절했던 90분을 재구성해보겠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무조건 2명 이상 붙어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가 뛰면 어떻게든 따라붙고 다른 토트넘 선수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결국 손흥민만 막으면 우리가 이긴다. 이것이 바로 경기 전 첼시의 극비 작전이었습니다. 통계나 과거 전적 따위는 이날 전부 무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의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손흥민뿐이라는 것을요. 그에 대한 공포심이 첼시 라커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토트넘은 모래알처럼 흩어졌습니다. 기본적인 빌드업조차 불가능했고 실수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죠. 바로 그때 홀로 다른 차원에서 플레이하는 듯 손흥민이 번뜩였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빛처럼 믿을 수 없는 스피드로 첼시 수비 2명을 종이장처럼 구겨버립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는 슈팅. 이것은 단순한 돌파가 아니었습니다. 첼시를 향한 손흥민의 선전포고였죠. 너희가 아무리 나를 막으려 해도 나는 뚫어낼 것이다. 그리고 첼시 수비진은 이 장면 하나로 깨달았습니다. 라커룸에서의 엔초 마레스카 감독의 지시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요. 확실히 손흥민은 정말 괴물 같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이날 신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의 발끝에서 시작된 마법 같은 플레이는 번번이 동료들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죠. 첼시 수비 2명이 가로막는 길 사이로 자로잰 듯 날카로운 크로스를 날립니다. 하지만 솔랑키, 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손흥민은 차마 동료를 탓하지 못하고 그저 허탈한 표정으로 하늘만 바라봅니다. 그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심지어 직접 해결하려 할 때조차 동료들은 손흥민을 돕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빠르게 박스로 침투하자 첼시 수비수 3명이 동시에 그에게 달려듭니다. 완벽한 미끼가 되어 동료들에게 드넓은 공간을 만들어준 것이죠. 이때 메디슨의 크로스. 하지만 공은 허무하게 수비벽에 막히고 맙니다. 손흥민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습니다. 마치 제발 한 번만이라도 라고 외치는 듯 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손흥민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팀이 위기에 빠지자 그는 공격수라는 포지션을 잊은 채 맹렬한 기세로 수비에 가담하는데요. 우리 진영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내려와 상대 공격수의 볼을 탈취하는 이 장면. 이것이 바로 월드클래스 리더의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비하던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곧바로 공을 몰고 폭주기관차처럼 역습을 전개합니다. 이 놀라운 장면에 관중석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또다시 동료의 어이없는 실수로 공격권은 허무하게 넘어가고 맙니다. 이 순간 손흥민의 표정에는 단순히 실망감을 넘어선 깊은 고독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봤자 같은 무언의 외침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손흥민이 온몸을 던져 만들어낸 프리킥.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희망의 불씨. 모든 이들의 시선이 키커 메디슨에게 향했습니다. 손흥민 역시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메디슨의 킥은 힘없이 날아가 수비벽에 그대로 막혀버립니다.
손흥민의 신뢰가 다시 한번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헌신이 무참히 짓밟힌 순간이었죠. 그리고 경기 막판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 존슨이 측면을 허물고 크로스를 올립니다. 골문 앞으로 쇄도에 들어가는 손흥민. 완벽한 움직임으로 빈 공간에 파고들었죠. 이제 넣기만 하면 되는 순간 그는 몸을 날려 미끄러지며 슈팅. 하지만 야속하게도 공은 키퍼의 품에 안기고 맙니다. 이 장면에서 누군가는 손흥민의 결정력을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운이자 동시에 예고된 비극이었습니다. 존슨의 크로스는 완벽하지 않았고 손흥민은 어려운 자세에서 슈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패스가 길었던 탓에 손흥민의 슈팅 경로는 단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 패착이었습니다. 결국 존슨의 크로스가 조금만 더 정확했다면 손흥민은 양발을 활용한 심리전이 가능했을 것이고 키퍼는 분명 슈팅 경로를 예측하기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단 한 번의 기회가 90분 내내 고군분투한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득점 기회였다는 사실이었죠. 만약 그에게 비슷한 기회가 더 주어졌다면 결과는 분명 달랐을 겁니다. 경기는 끝나고 스코어보드는 토트넘의 패배를 알리고 있었지만 오늘 밤 진정한 승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클래스를 그리고 한계를 넘어선 투혼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인 손흥민 선수 그 자신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첼시의 엔초 감독은 결과적으로 승리에 기쁘다고 말했지만 곧바로 사실 경기 내용 자체는 만족하기 어렵다며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 중 하나로 손흥민의 활약을 언급했는데요. 오늘 손흥민은 몇 차례 우리 수비를 위협했고 그 장면들은 우리 팀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 이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우승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손흥민 같은 선수와의 매치업에서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승리는 반쪽짜리 성취에 불과하다. 라며 이번 경기를 통해 첼시 선수들이 얻은 경험은 분명 값진 교훈이 될 것이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손흥민처럼 탑 클래스의 선수와 실제로 맞붙어 본다는 건 선수들에게 커다란 자산이 된다. 오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날이었다. 결국 결과는 첼시의 승리였지만 내용 면에서 감독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여전히 모든 빅클럽이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름 손흥민이 있었죠. 한편 이날 경기를 지켜본 빅클럽 관계자들은 확신했을 텐데요. 손흥민은 더 이상 토트넘에 있을 선수가 아니다. 그의 이적설은 이제 단순한 가십이 아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손흥민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위대한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뿐입니다. 저는 속박을 벗어나 더 위대한 역사를 향해 나아갈 손흥민 선수의 앞날을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그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그 소식을 기다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